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기과 박준식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창의적 문제 해결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교재와 성적 평가 방법, 그리고 주별 강의 계획과 교과 내용 등 강의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단 평가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은 창의와 문제 그리고 해결이라는 세 개의 단어로 조합되어 있는 용어죠. 자, 이 문제란 해결해야 할 대상, 목표와 현상 간의 차이, 즉 갭을 말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은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결국 이 교과목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교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목의 목표는요, 업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수행할 때 어떤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좀 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학습을 해서 나중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창의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교과는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이 두 개의 하위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각의 하위 능력들은 5개 또는 6개의 수행 중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행 중거란 앞 수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능력 단위 요소별로 능력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과를 배우게 되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선 사고력의 수행 중거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창의적 사고의 의미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리적 사고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논리적 사고 개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개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그 5가지의 수행 준거가 사고력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사고력 하위 능력의 수업을 통해서 이 5가지의 수행 준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문제 처리 능력의 수행 준거는 6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 과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번째가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문제 해결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의 해결안을 실행하고 실행한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 문제 해결 교과목의 하위 능력별 수행 준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의 교재는요, 양성문에서 출간된 업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교재입니다. 교재는 대학군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담당 교수의 전화번호와 연구실 또 이메일 주소를 잘 기억하셨다가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클래스룸에 수업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인이 개설한 모든 강의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요, 총 100점 만점에 출석 20점, 그리고 평소나 과제 점수 20점, 그리고 직무능력 평가 1과 2 각각 3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출석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출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석을 하게 되면 출석 점수는 물론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나 과제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과목에서 F학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을 반드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 전공을 합해서 총 72학점인데 이 중에서 교양은 4과목에 8학점이 개설되어 있고요. 또 교양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이 나오면 비록 이수학점이 72학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졸업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다 학점 관리를 잘 하셔서 졸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목의 평가 세부 계획은 학사 정보 시스템에 탑재된 평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죠. 피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출석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우리 대학의 학칙 시행세칙 제41조에 나와 있는 출석 인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4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비록 이제 수업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이나 조부모, 형제자매, 또 배우자나 자녀의 상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7일까지 출석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본인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7일, 직계가족의 회갑일 때는 2일, 마지막으로 징병검사는 3일까지 출석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출석을 인정할 수 없는 불인정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진찰받기 위해서 또는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이것은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직계가족의 상일 때는 이렇게 7일 동안 출석 인정이 되지만 직계가족 이외의 친인척의 상일 때는 출석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기타 학칙 인정 기준 이외의 어떤 사항도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별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주에는요, 수업 오리엔테이션과 진단평가를 하고, 둘째 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주차, 3주차는 사고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요. 4, 5주차는 창의적 발상 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6주차, 7주차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8주차에 가서 직무능력 평가 완이 있게 되고, 그 테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9주차부터 그 뒷부분의 수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주차에 보강이 있고요. 16주차에 직무능력 평가 2와 사후 진단 평가를 하면 강의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이 교재의 내용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문제 해결 능력의 이해라고 해서 두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1장은 바로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식에 관한 내용이고, 2장은 문제 해결의 정의와 기본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2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창의적 사고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하는 개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논리적 사고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6장은 바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8장은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9장은 문제 처리 능력과 문제를 인식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0장은 바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우선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어떤 우리가 해결 방법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최적인지를 선택하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실행계획과 팔로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에 대한 강의 계획서와 평가 계획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 종합정보 시스템에 다 탑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종합정보 시스템에 가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교과목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평가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역량이 과연 몇 점이나 되는 것을 평가해 보기 위한 과정인데요. 물론 이 진단평가는 여러분들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진단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이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두 번째는 좌측에 있는 이 QR코드를 리드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룸에 이 강의한 옆에 첨부된 설문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설문에 답하면 되는데요. 물론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학과에서 배정받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사전 진단평가에 응하셔야 합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반드시 사전 진단평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출석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평가에 꼭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